모를 수도 있지, 미친 새끼야.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2학기 중간고사에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거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화반응 앞단원까지 아마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2학기도 온라인 수업이겠죠. 오호.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격주로 가든가 뭐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2학기에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은 시험 대비 들어가면 3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3시까지 오고요. 오프라인 하는 학생들은 6시에 와서 합류하는 걸로.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계속 가르칠 테니까요. 오케이? 네. 자,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요. 지금 4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발의 원리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 실제로는 얘가 제일 어떤 중요한 포인트죠. 분자식을 보고 그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조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 이원자 분자 공유성만 있는 경우, 비공유성에 있는 경우, 그 다중결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세 번째가 그렇게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구할 수 있고 결합각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아까는 원자 간의 결합에 대한 쌍쌍 모멘트만 생각했었는데 분자 전체의 뭐야? 쌍쌍 모멘트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분자 자체가 극성을 띠느냐 무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뭐한다? 분자의 성질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씩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래요. 자, 전자쌍들이 서로 뭐한다? 반발하는 원리다. 전자쌍의 반발에 대한 얘기 먼저 합시다. 당연히 전자쌍들은 무슨 굴 띄고 있다? 마이너스 굴 띄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굴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한다? 총력이 주어집니다. 가장 뭐 있으려고 해요?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그잖아. 학교에 뭐 딱 갔는데 내가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옆에 가서 발짝 바싹바싹 받잖니. 가장 먼 자리에 가서 그지?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한단 말이야. 얘는 전자쌍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자쌍들이 서로 뭐한다? 반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반발하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반발의 원리에 대한 얘기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원리에 대한 얘기다니 뭐 하려고 한다고? 가장 멀리 쓰려고 한다. 가장 멀리 떨어져 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자쌍이 두 쌍이래요. 전자쌍이 두 쌍이 있는 경우에 가장 멀리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뭐야? 대칭점에 있지 않겠냐는 얘기야. 전자쌍이 여기 있고 전자쌍이 여기 있을 경우에 가장 멀리 쓰려는 방법은 뭐다? 직선에서 서로 뭐야? 대칭점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쌍이 두 쌍이면 무슨 형태? 직선형의 구조를 가져서 서로 가장 먼 위치에 존재하지 않겠냐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 이 두 번째가 전자쌍이 젤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자쌍이 젤쌍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가장 멀리 떨어질 때 거리가 뭐여야 돼? 다 같아야 돼. 그 방법이 뭐야? 가장 멀리 떨어질 때 거리가 모두 같아야 돼.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전자쌍이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위치하면서 뭐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거리가 똑같은 형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형태예요? 우리가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평면 삼각형의 구조. 가장 멀리 쓰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쌍이 네 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쌍이 네 쌍이 되는 경우에 만약에 얘가 사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된다? 만약에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있다. 대각선이 얘가 4개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들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각선의 거리가 뭐야? 대각선의 거리가 얘하고 달라. 그러면 모두 같은 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평면 사각형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평면 사각형은 이 거리의 차이 때문에 안 되고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사면체형이죠. 정사면체형의 모서리. 맞아요? 그럼 정사면체형 구조, 정사면체형이라고 하는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요. 형 구조를 가지면서 거기에 모서리에 뭐가 공유선이 위치하는 방법.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사이 거리가 다 같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두 쌍이면 무슨 형? 직선형. 공유선이. 세 쌍이면 무슨 형? 평면? 사각형. 네 쌍이면 무슨 형? 사면체형. 정사면체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뭐 있어요? 그게? 멀리 위치하면서 서로 간의 반발력이 뭐한다? 같게 나타나는 위치예요. 오케이? 두 쌍이면 서로 간에 뭐 대척점. 세 쌍이면 평면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에 대한 꼭지점. 그리고 네 쌍이면 뭐가 된다? 정사면체이 꼭지점 위치하게 된다. 그게 일반적인 뭐다? 반발의 원리다. 그런데 이제 뒤에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공유전자쌍은 알겠는데 비공유성이 들어가요. 얘는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공유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유전자가 비공유성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우리가 반발력에 대한 이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멍멍이죠, 멍멍이. 그치, 강아지. 강아지에다가 줄을 하나, 목줄을 하나 채워갖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신나게 돌아다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냐? 집사를 막 에워싸고만. 뱅뱅뱅 돌아다니면서 막 에워싸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난리 뽑겠구만. 그지? 근데 만약에 목줄을 2개를 치면 어떻게 되냐? 뱅뱅 돌 수 있다, 없다? 돌 수 없다. 그러니까, 공유선과 비공유선의 그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H하고 만약에 F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요 지금 공유전자쌍의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양쪽 원소가 다 핵의 인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전기 공동도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왼쪽에 수소도 뭐한다? 당기고 있고 플로리도 당기고 있어. 물론 플로리 더 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나타나겠지만 그러니까 얘를 강아지라고 하면 몇 줄이 몇 개요?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N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수소는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비공유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 누구야?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공유전자쌍보다 비공유전자쌍이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무지하게 뭐다? 넓어집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공간 자체가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의 크기가 공유전자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4개가 공유전자쌍이 있는 전부 다 반발력이 뭐야? 같게 나타나니까 사이거리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가 비공유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긴다니까. 구조가 뭐야?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목줄이 하나밖에 없어도 공간이 되게 넓어. 공유전자쌍은 목줄이 두 개에서 뭐한다? 차지할수록 공간이 되게 좁아. 오케이?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가 세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반발의 원리가 그 전자쌍이 공유전성이나 비공유성에 따라서 반발의 크기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뭐하다? 가장 커요. 얘가 대박이야. 왜? 둘 다 비공유는 어떻게 돼?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서로의 반발력이 때문에 공유공유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게 뭐다?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유 사이에서는 뭐야?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전자쌍의 반발력이 가장 먼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이 두 쌍이면 직선형, 세 쌍이면 평면삼각형형, 네 쌍입니다. 정사면처럼 나타나는 게 공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비공유가 들어가고는 어떻게 된다? 분자의 구조가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됐지.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실제로 요거예요. 요거. 얘 하나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나머지 전체입니다. 잊어버릴 관계는 없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비공유가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성보다 반발이 큰 이유가 뭐라고? 공간이 넓다. 차지할 수 있는 공간.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의 원리 클리어. 자, 두 번째 단원이 많이 여러분들 배우실 것 같죠? 두 번째 단원이.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 여러분들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 넘어갑니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분자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전자쌍 반발의 원리 가지고 뭐한다?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야?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되게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분자의 구조에서 나오는 게 이원자 분자입니다. 두 개의 원자에서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요. 이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얘는 두 개의 원자밖에 없으니까 공유성이 몇 쌍이야? 한 쌍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형? 직선형 되는 얘기. 직선형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무슨 형이다? 직선형 그릴 직선형 그릴 거다. 그래서 대표이 얘가 누구예요? H2 HF 이렇게 HF, HC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H2 같은 게 무슨 공유라? 목성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HF 마찬가지 직선형으로 가질 거예요. HCF 그러니까 같은 원소 간의 결합이든 다른 원소 간의 결합이든 이원자 분자는 전부 다 무슨 형이겠죠? 직선의 구조를 가질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직선형 구조 땡. 다음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다원자 분자인데 뭘 가는 경우 공유 전자쌍만 있는 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분자들에 대한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조 원소들은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리튬이나 뭐냐? 나트륨이니까 걔는 이온결합이에요. 분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조 원소는요. 그랬더니 걔네도 금속이야. 베릴륨 마그네슘 그지? 근데 그나마 분자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속성이 가장 작은 누구로? 베릴륨을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H2 그러면 베릴륨은 몇 조 원소라고요? 2조 원소니까 우리가 루이스의 전자식 얘기하면 베릴륨은 하나씩 가지고
뭐야? 하나씩 공유로 하니까 공유성이 몇 쌍? 두 쌍이죠. 이게 돼요? 예? 이게 돼요? 뭐가? 이게 벨륨 H2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작은 곡이 돼요. 분자의 구조에 예를 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다고. 그리고 그 예가 실제로 나와요. BH2, BF2 이렇게. 얘는 금속성이 뭐야? 이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공유성이 몇 쌍이야? 2쌍. 그지? 그럼 이렇게 공유성이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몇 쌍? 공유전자쌍만 두 쌍이 있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배운 거네요. 무슨 원리? 가장 반발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얘가 뭐냐? 그죠? 직선의 구도 나왔어요. B에 HH 이렇게 돼서 얘가 뭐냐? 직선의 구도고요. 또 사이각이 180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면요. 선생님이 그럼 BH2밖에 없나요? 아니요. HTC는 사용할 수 있는 누가 있죠? 그거 F, CL, BR, I. 그럼 BF2, BCL2, BBR2, BI2 전부 다 무슨 형의 구조? 직선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까? 선생님, 베릴륨은 공유에서 몇 쌍? 두 쌍. 그럼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네요. 그럼 뭐에 위배가 된다? 옥제구조를 만족하지 못하네. 그죠? 이 중심원자, 중심원자가 뭐예요? 이원자 분자에서는 중심원자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다원자 분자에서 중심원자 어떻게 찾는다고요? 가장 작은 데 있어. 얘는 하나고 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베릴륨이 무슨 원자야? 중심원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옥택 기출을 뭐 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지만 최선이죠. 왜? 전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공유성이 두 쌍인 경우에는 무슨 형의 구조? 직선형의 구조면서 사이각이 몇 도? 180도로 나타납니다. 파워. 자,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 경우를 잡으려고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네, 동소. 동서밖에 없어요. 밑에 알레르기는 뭐야? 금속이니까. 그지? 그래서 세 쌍의 경우에 대표적인 BH3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서가 맨 바깥에 전자를 세 개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수소가 뭐한다? 하나씩 공유를 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경여삼각형. 그죠? 평면삼각형 구조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동서가 가운데 있으면서 공유. 그래서 평면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럼 사이각이 어떨까요? 그래서 과락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밖에 있는 원소와 중심 원소, 요 사이각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벼락각이라고 합니다. 벼락각. 그래서 얘는 몇 도? 120도가 나오지 않겠는 거지. 평면 삼각형 구조가 몇 쌍? 공유전자쌍만 세 쌍이 있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앞에 쓸 수 있는 건 분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 또 말해도 되겠네요. F, CL, BR, I. 그래서 BF3 평면삼각형, BCL3 평면삼각형, BBR3, BI3 전부 다 무슨요? 평면삼각형이죠. 그럼 중심원자가 몇 쪽? 13조 원소인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면삼각형 구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리는 말입니다. 금속이니까 걔는 이용결이니까. 자, 그 다음이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는 경우? 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얘기죠. 단수하고 계수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단수. 그죠? 14조 원소예요. 14조 원소. 그래서 얘는 중심원소가 뭐야? 14조 원소인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14조 원소의 조각이 뭐예요? 탄소나 교속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면 CH4입니다. 메테인 기체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누가 수소가 하나씩 이렇게 공유해갖고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무슨 구조? 친해각도죠. 정사면식. 그래서 정사면식 구조에 가운데 뭐가 있어? 탄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수소 4개의 모서리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고밀상이 있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신의 각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몇 도로 똑같다? 외우셔야 돼요. 109.5도죠. 그래서 요 사이값, 얘네들 사이값, 얘와 얘의 사이값 전부 다 몇 도? 109.5도 다 똑같습니다. 신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각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09.5도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을 하셔라. 그러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비소. C 대신에 SI 쓸 수 있고요. H 대신에 뭐야? F, CL, BR, I. 그럼 몇 개의 구조? 8개의 구조는 나왔네요. SIH4, SIF4. 8개, 10개 아닌가요? 2개하고 5개군요. 오, 예리한데. 10개 맞네요. 제가 고수쌤을 잘못 배워서 영재교육하구나 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공유쌍만 있는 경우에 대한 의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유쌍은 뭐예요? 서로 간 반발력이 동일하니까 가장 뭐 하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정당이.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구조고요. 그때 나타나는 결합각에 대한 얘기죠. 180도, 120도, 109.5도. 그지? 네 안경 안 낄래? 배는 것도 없으면서 씨. 에이, 제 안경도 안 끼고 수업 듣고 있던 거예요? 와. 지금 얘하고 싸우고 있어. 눈싸움하고 있어. 실망을 씹으면서 이 눈싸움에 누가 이기나 맨날 치면서 씨. 아유 원래 남자는 이겨줘야지. 입이 이기는 게 보이고. 이게 몇개 있을 것 같아. 야, 얘 갑자기 뭐야? 외식당이 필요하고 도무지 1고기 만들지 말고 타이밍에 나온다. 하루에 뭐 하고 뭐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 수업하다 말고 무식 가고 왜요? 애들이 장난치다가 뭐야? 옆에 있는 놈이 옆에 뒷줄기를 딱 쳤는데 갑자기 뭐야? 못 움직이는 거야. 역시 무림 고수. 무이 배운 거지. 팔다리 딱 잡은 거지. 일부터 뭐야? 음식 갔잖아. 어떻게 됐어요? 근데 걔네 아버님이 저기 고대 그 내과 과장이든가 외과 과장이든가 그래. 야, 아, 친 사람 아들이 아니면 다친 사람. 맞은. 맞은 사람. 직접 치료하신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백병원을 갔는데 어머님 오시더니 아버님한테 전화하시더라고. 전화 좀 넣어줘. 오, 나 응급실 그렇게 의사 만난 거 처음 봤어. 양쪽에 한 20명이 도입을 했는데 우와. 애가 하나 가는데 벌써 뭐야? 진단하고 있어. 파워가 대한민국 백이 중요한 것 같아. 너는 무슨 백 갖고 있는데? 백팩. 백팩. 너무 안 한다, 그지? 쌤 제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간다. 왜? 의대 간 사람이에요. 선생님 제자 중에 의대 간 사람이에요. 내 제자 중에 네. 많아. 오. 그럼 빼기 많은 거 아니에요? 너? 빼기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다 연락 끊기고. 아, 싸가지 없는 연락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여자친구 가다가 내가 딱 봤다 했더니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외면하고 가고 여자애를 이렇게 쳐다보고 쌩까는데 그냥 여자애들이? 여자친구 가더니 쫙 쳐다보더니 그냥
무식적이 한대 때렸었어야 돼. 정이 그지 상황이 그러면 눈인사라도 하고 가든가. 아니 그러고 인사해야지 당연히. 그냥 인사해야죠. 아니 쌤, 내 오랜만이에요. 옆에 있는 저기가 애인이라고 생각을 했나? 불륜 중인데 걸린 거 아니에요? 우와. 와 이건 좀 선 넘네. 아니지 시켜 내가 하는 로맨스 시켜. 뭐지? 너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됐습니까? 아 빨리 좀 써. 그리고 있어 이 시키가. 에이. 에이. 유빈아 거기 너 다 있는 어디서 배운 거야? 역시 백팩죠. 백팩. 에이. 아 진짜. 백팩아. 최고의 문자지 않냐? 야 돌간 친구야. 에이. 해보. 제가 나보다 더 잘 내용을 보니까. 너의 제자인가? 그렇지. 좋겠다 좋은 제자 넣어가지고. 일종의 백이네 백. 알았어. 저기 교재 그림 다 있다니까 뭐. 아. 색깔을 입고 있었어. 자, 세 번째입니다. 공일성을 있는 경우에는 구조쌍의 반발력에서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두쌍이면 무슨 직선형, 세쌍이면 평면 삼각형 구조고요. 넷쌍이 뭐라고요? 정사면적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 비고일성이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비고일성이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반발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비공유절성이 참여를 하네요.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하고 갑시다. 중심원자가 비공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몇 정도 얘기합니까? 15조 원소가 16조 원소입니다. 그렇죠. 자, 17조 원소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지. 7개니까 하나밖에 더하고 되게 2원자 원자예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고일성을 가질 수 있는 중심 원자는 몇 조 원소야? 15족하고 16족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것과 질소, 인, 산소, 황 4개밖에 없어.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비분성을 지금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옥테이프로 짜야 되겠다. 왜? 2족과 13족 제외하고 14족부터는 뭐가 돼요? 옥테이프식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3쌍에 뭐가 참여하는 거야? 비공유쌍이 한 쌍이 들어가는 거야. 비공유 한 쌍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한 쌍인 경우에는 몇 조 원소? 15조 원소가 중심 원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NH3예요.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지? 무서워. 주식 딴 데 오시 무서워. 옛날에 특장할 때가 내가 저기 중간에 시겁한 적 있다니까. 왜? 얼굴 표정을 보여줄게. 여기 수업잖아. 여기 드시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학생은 그 병이었던 거야. 나중에 어머니가 통화했거든요. 근데 수업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더라고. 저 시계 비웃고 있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비웃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재현이는 팀장이가 시키는 아니라 다른 오해를 사용하니까 오해하는 거 뭐지? 그런 거지. 자, NH입니다. N 같은 경우에 15 정도니까 맨 바깥에 전자전수로 표현 몇 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 하나씩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3개가 공유하고, 그러니까 공유성이 3쌍이고 하나는 뭐야? 비공유성은 없는 거지.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비공유와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즉
이들 사이의 반발력이 누구보다 공유와 공유 사이보다 뭐합니까? 커요. 그럼 원래는 모양이 몇 개가 돼야 돼? 공유 쌍이 4쌍이기 때문에 전자쌍 4쌍이 뭐야? 4면체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뭐 하는 거야? 공간을 넓게 차지하면서 뭐 합니까? 밑에 있는 공유쌍들을 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슨요? 삼각벌 구조죠. 그러니까 삼각벌 구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야, 원뿔하고 삼각뿔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원뿔은 밑에가 뭐야? 동그래요. 동그란 거, 그지? 그럼 삼각뿔은 뭐가 되는 거야? 세모. 삼각뿔 구조가 된다니까. 삼각뿔 구조가 돼서 뭐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야. 그럼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비공유쌍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누가 질소가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공유쌍이 3개의 모서리 있는 거지.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보다 각도가 뭐합니까? 이들 사이 각도가 좁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공유쌍이 한 쌍이 들어가면 몇 도? 107. 마이너스 2.5도. 그러면 모들 사이의 각도가 몇 도? 107도. 107도가 나온다는 거죠. 109.5도에서 몇 도 빼? 2.5도 빼. 쌤, 그럼 비공하고 공유 사이의 각도는 몇이에요? 아, 여기는 그러면 나머지 각도로 재면 되겠죠. 잴 수 있으려나? 문제인데. 어쨌든 109.5도는 클 거야. 그럴 거야. 109.5도는 크고 120도는 작겠지. 2.5도 더해지는 거예요. 2.5도를 더해주는 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삼각형 밑에도 그려지지만, 그지? 정사면 구조에서 뭐 입체니까. 내가 써야죠. 그럼 몇 도 더해요? 그러니까 109.5도보다는 크고 120도보다는 작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지. 안 해봐. 그래서 저기 괜히 저기 짐 빼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이각이 몇 도? 107도다. 그래서 비물상이 한 쌍이 끼면 뭐라고요? 사면체에서 사라지는 거지. 정사면체 문제에서.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공유전상이 몇 쌍? 2쌍.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비공유전상이 몇 쌍? 2쌍이 들어가는데 이거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럼 얘 대신 n 대신에서 쓰는 게 뭐라고요? P. 그러면 H 대신에 쓰는 거 F, CL, BR, I. 그러니까 뭐 PF3, MF3, NCL3 전부 다 무슨 형태? 삼각형 구조입니다. NH3, NF3, NCL3, NBR3, NI3, 아싸, PMC3, PF3, PCL3, PB3, PI3 전부 다 무슨 형태? 삼각형 구조라고. 그 다음에 자, 비본성을 두 쌍을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몇 조 원소? 16조 원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 얘가 누구라고요? H2입니다. H2. 그럼 H2 같은 경우에는 구조력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있고요. 비공유쌍이 몇 쌍? 2쌍. 공유쌍이 몇 쌍? 2쌍.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발력에 대한 크기를 볼게요. 야, 얘하고 얘 사이의 반발력이 뭐야? 여기 1번. 비공유야, 비공유. 그리고 얘와 얘 사이가 뭐? 2번. 그럼 얘와 얘 사이는 몇 번? 3번. 그치? 목소리만 들려놓으면 얘의 거리가 앉아있다. 그치? 얘와 얘 사이.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가 1번, 비공유와 공유 사이가 2번, 공유와 공유 사이가 몇 번? 3번. 그럼 누가 가장 커? 1번이 가장 1번이 대가,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 3번이 뭐야? 가장 작다며. 그럼 얘는 무슨 형태? 삼각형으로. 구분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건 봤을 때. 네. 구분형의 구조. 그래서 얘는 구조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산소가 있고요. 거기에 HH가 이렇게 되는 형태. 그래서 구분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구분형의 구조가 같은데 얘는 평면형이에요. 평면형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 딱 두 개밖에 없다. 누구게? 삼각뿔형하고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정사면체 구조. 나머지 직선형이나 평면삼각형이나 그 다음이 구분형은 뭐다? 평면형 구조인데. 그래서 얘는 사이각이 몇 도? 얘기했잖아.
비공유 한다 들어갈 때마다 몇 도씩? 2.5씩 빼라. 그럼 107대에서 2.5 빼니까 얼마? 104.5. 그죠? 얘가 104.5로 갔다. 선생님 그럼 비분수의 대상이 들어가면요? 그냥 직선형입니다. 직선형입니다. 왜 17.5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심원도 여러 개의 원소를 거닐 수가 없다. 복잡한 원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쌤 4주기 이상에서는 어? 4주기 이상 다중결합? 4주기 이상에서 뭐래? 4주기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4주 이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씨 나 마스크 쓰니까 더 안 들린다. 뭐? 4주기 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4주기 4주기? 아 4주기 이상에서는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세요. 리간 베비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당 결합할 수 있는 게 8개까지 나오고요. 이제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화투까지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었는데 콜로이드 맥하고 뭐야 착화물에 대한 얘기, 리간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 4주기 이상에 대한 원소가 실제로 뭐냐면 금속이었다. 그러니까 이온별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없습니다. 전이원소 중에. 아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전이원소 중에 비금속이 없기 때문에 분자의 구조는 여기까지가 딱 맞아요. 근데 이제 걔는 단순하게 NaCl처럼 뭐야 뭐 면심입방부터 뭐 체심입방부터 CSC를 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육방 밀집 구조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대학 가서 배우도록. 그지? 부당에서 나한테 보면 신경 들릴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잘. 알았지? 나중에 혹시 논술을 하면 한번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그거 왜 봐요? 연대 논술 문제에서 한번 다뤘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비분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한다? 하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5, 두 쌍이 들어가면 뭐다? 마이너스 5. 2.5씩 빼면 된다. 어디서부터? 기본 구조가 누구예요? 얘 전체 전자성을 따주셔야 돼요. 공유와 비교가 합한 게 몇 개야? 네 쌍이야. 그러니까 기본 분류 구조는 뭐 있다? 정사면체 구조에서 공유와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얘들 사이가 멀어지니까 각도가 몇 도? 2.5도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두 쌍이 생기면 이들을 결합 뭐야? 반발의 제곱 커리니까 무슨 형? 구분의 구조로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네 번째예요. 뭐예요?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다중결합은 뭐라? 걔 무시해 줬습니다. 걔 무시하고 뭐로 봐라? 한 쌍으로 복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문을 줘라. 오? 그지? 걔 무시하고 한 쌍으로 봤더니 나중에 뭐야? 오? 삼중결합이네.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양을 볼 때는 뭐해라? 다중결합은 무시하고 봐도 좋다. 그렇지만 뭐해라? 나중에는 봐야 한다잉. 자, 네 번째입니다.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대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분자들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 예가 누굽니까? CO2죠. 그러니까 CO2 같은 경우는 탄소와 산소가 없는 결합 두 개씩 공유하는 모양 이중결합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탄소에 딱 봤더니 중심원소에서 봤더니 공유성이 몇 쌍이에요? 4쌍 맞습니다. 가운데 탄소에서 봤더니 공유전도성이 4쌍이에요. 근데 무슨 결합이야? 이중결합 단위결합이 아니라 다중결합이야. 그런데 다중결합은 뭐야? 처음엔 걔 무시하고 얘는 공유성이 몇 쌍? 한 쌍으로 두 쌍으로 가버리는 거야. 각각 한 쌍씩 단위결합으로 가버린다고. 다중결합. 그럼 얘는 무슨 구조? 직선에서 직선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몇 도? 80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HCl입니다. HCl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H하고 C는 단일결합이고요. 오른쪽이 무슨 결합이야? 삼중결합이야. 하지만 삼중결합 뭐예요? 걔 무시하고 단일결합으로 가라.
그럼 뭐야? 얘도 전자쌍이 두 쌍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얘도 무슨요? 직선형 구조죠. 그럼 사이각이 몇 도? 똑같이 180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중결합도 뭐로 봐라? 단일결합으로 간주하고 한 쌍으로 간주하고 단일결합으로 보고 뭐해라? 단일결합으로 보고 모양을 찾아라. 구조 확인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누구죠? HCHO라고 하죠. 무슨 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게 구조식 그리면 H의 C가 누구야? 여기서는 이제 중심원소 찾기가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개수가 하나, 둘, 하나. 그럼 탄소야 찾았을 때 뭐야? 산소요. 많은 놈 찾아. 결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 왜 산소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번역은 몇 개야? 세 개니까 얘는 결격사이야. 그럼 탄소는 최대 때 밖에 몇 개 있어? 네 개 있으니까 네 개까지 결합할 수 있으니까 탄소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탄소가 중심원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중심원소라고 보고요. 산소가 무슨 결합? 이중결합. 다른 산소가 무슨 결합이야? 합수사고는 단일결합이야.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다중결합이니까 얘를 뭐로 봐라? K 무시하고 단일결합으로 봐라. 그지? 근데 그래놓고 뭐야? 삼각형 구조네요. 제가 평면 삼각형이. 근데 평면 삼각형 구조인데 문제는 정삼각형 아닙니다. 오호.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는 거지. 모양 구조를 봤더니 얘는 공일성이 몇 쌍이야? 두 쌍. 얘는 몇 쌍이야? 한 쌍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반발력이 얘보다 뭐야?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122도 정도 나오고요. 얘가 몇 도? 116도. 116도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뭐야? 무시했던 이중결합을 살짝 눈을 주고 반발력이 크겠네? 라고 생각해주는 거야. 예시가 오케이. 들어갔거든요. 문의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잡해지는 구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C2H2 아세틸렌 혹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에타인이죠. 에타인. 얘는 가운데가 무슨 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입니다. 거기에 HH가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삼중결합도 뭐로 본다? 단일결합으로 본다니까 무슨 형구죠? 직선형 구조입니다. 사이가 몇 도? 180도. 됐지? 그 다음이 C2H4죠. 에탄입니다. 탄소 산소가 무슨 결합? 이중 결합을 해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한다면 중심원소가 두 개 있어요. 이거 122도. 얘를 중심원소로 볼 수 있고 얘도 중심원소로 볼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야? 평면 삼각형. 얘도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탄수화물 해서 여러분들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다중결합은 뭐로 간주해라? 단일결합으로 보고 뭐해라? 구조 찾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눈을 돌려서 몇 개가 결합되는지 확인해라. 이중결합은 뭐가 반발력이 클 테니까 사이각이 조금 더 벌어지는 형태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 자꾸 얘기합니다. 두 쌍이냐, 세 쌍이냐, 네 쌍이냐. 그지? 근데 거기에 이제 비공유가 하나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다중결합은 뭐해라? 무시하고 해라. 됐습니까? 그럼 분자의 구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문제가 이게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C3H8이다. 그럼 뭐가 되죠? 탄소에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고 2개 결합되어 있고 3개 결합되어 있고 얘는 구조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의 탄소를 기준적으로 봤을 때 얘를 중심원소로 보면 공유성이 몇 쌍? 몇 쌍이니까 4면체인 거예요. 정사면체는 아닙니다. 왜? 정사면체가 되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얘는 수소가 3개고 탄소가 하나니까. 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왜?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얘를 네. 저기 그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3D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쉽게 미대에 갔지 여기 그냥 잡고 사. 자, 그다음 예탄소 입장에서 뭐가 되죠? 수소 2개와 탄소 2개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면체 구조의 모서리에 뭐가 탄소가 있으면 그 모서리에 뭐야? 또 다른 모서리에 4개가 이런 식으로 사면체 구조가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형태.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입체 구조인가요? 오케이. 쌤, 중심은 4면체가 아닌데요. 뭐? 중심은 4면체가 아니에요. 중심은 사면체가 아니라고요? 네. 꼭지점. 네. 얘가 사면체의 꼭지점. 네, 맞아요. 근데 이 꼭지점이면서 얘가 중심이지 또. 여기 중심으로 보면 얘가 사면체가 돼야 되니까 또.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미대는 묶었어. 눈은 묶자니? 보는 눈? 네, 뭔가 중심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다중결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중결합까지. 그래서 두 번째, 분자의 구조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한다. 이온자 분자는 직선형. 공을성화 있는 게 2쌍, 3쌍, 4쌍, 그리고 기호성이 들어가는 경우 다중결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합각도에 대한 얘기. 얘는 누가 가장 크고 작은지 알파, 베타, 감마라에서 분명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확인합시다. 됐죠? 그럼 긴 여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분자에 대한 얘기. 그럼 나머지는 뭐다? 이제 옵션인가요? 자, 그래놓고 봤더니 세 번째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분자의 극성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야, 얘가 무극성인지 극성 분자인지. 자,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위인 지금까지 배운 전기 음성도와 그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그다음이 쌍자 모멘트입니다. 쌍자 모멘트의 합을 가지고 뭐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무극성 공유라고 하는 분자들은 전부 다 뭐다? 무극성 분자.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합을 하는 그런 분자들은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극성 분자는 쌍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다? 그냥 0이 나와야 된다. 힘의 무슨 상태? 평형. 평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는 쌍자 모멘트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랍이라는 얘기가 아까 뭐였어요? 같은 원자가 내가 되잖아. 예를 들어 H2야. 그럼 얘는 H와 H가 공유하고 있는데 양쪽의 전기 음성도의 합이 얼마야? 0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기 음성 얼마라고요? 2.1, 1.1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의 합이 얼마야? 0이요. 얘는 전자의 7치명상이 나타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는 얘기 이중자를 가져 안 가져? 안 맞아요. 못 갖는다는 얘기가 분자인데 그래서 그런 분자를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말고 또 뭐 있어요? 오추 좋다. 이중결합도 마찬가지다. 오. 6개 찍고 났더니 갑자기 멘붕이 왔어. 이상하다. 불쌍히 8개인가 뭐 이 생각하고 있었어. 씨. 4개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양쪽의 전기 음성도의 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니까. 3.5씩. 쌍자 모멘트의 얼마다? 0이다. 그럼 무극성 결합에서 나타나는 이원자 분자들은 혹은 이원자 분자들은 뭐에 속한다? 전부 다 무극성 분자일 거다. 오케이? 그럼
번째입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랍이죠. 극성 공유랍하는 몸 중에는 뭐가 있다? 무극성 문자도 있고 극성 문자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무극성 문자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럼 무극성 문자라는 얘기는 극성 공유랍 안에서 나타나는 쌍자 모멘트의 얼마? 0인 문자입니다. 그럼 그 대표이 얘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BH2 대칭형 문자죠. 그러니까 벨륨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붙어있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 더 쌍자 모멘트가 더 정렬부가 누가 더 크죠? 벨륨이 더 클 것 같아. 수소가 2.1입니다. 2.1이면 벨륨이 얼마죠? 1점. 1.5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쌍자 정렬부의 차이가 어디로? 수소적으로 불려요. 이게 이제 쌍자 모멘트야. 근데 그 쌍자 모멘트가 서로 간에 뭐야? 크기가 같아. 그럼 벨륨에다가 뭐를 두고 작용점을 두고 같은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야? 0이 아니에요. 그게 쌍자 모멘트의 연관 얘기야. 그러니까 쌍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전기음도의 차이를 표현한다. 그럼 그것을 쌍자 모멘트로 해서 쌍자 모멘트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0. 그러려면 무슨 구조? 얘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얘는 뭐야? 얘네들 사이에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결합이야. 왜?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양쪽에 HH가 대칭으로 쓰면서 뭐가 되는 거야? 쌍자 모멘트하고 얼마? 0. 그래서 무슨 문자야? 극성 공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슨 문자? 무극성 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앞에 분자 구조에서 나타난 BF3도 마찬가지라 BH3고 BH3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동서에 수소가 있다고. 그럼 얘도 동서는 얼마? 2.0이잖아. 얘 전기등선이 2.0이 얘가 얼마야? 2.1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끌려가? 수소 쪽으로 끌려가는데 아주 작은 힘들이 3개가 있다고 주어지는데 이 사이각이 몇 도야? 120도. 그럼 세인의 크기가 같고 사이각의 120도는 합력은 얼마? 0. 그 얘기야. 그럼 각각이 쌍자 모멘트고요. 그 쌍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인 거야? 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걔는 무슨 문자? 무극성 문자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무극성 문자되면 뭐가 돼야 돼? 고밀성 됐어요. 비고성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사이클이 달라지니까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럼 고밀성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슨 형태? 완벽한 대칭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CH4예요. 그럼 CH4 같은 경우에 탄소가 있고요. 이 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사면체에 모듈이라고요. 그럼 이때는 누가 더 커? 탄소가 더 커? 2.5에 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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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이니까 전부 다 먼저고 탄소 쪽으로 끌려오는 쌍자 모멘트를 보이고 이 4개 합이 얼마라고? 0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 4개의 합이 전부 다 0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쌍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어서 무슨 문자다? 무극성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예요? 살짝 뭐합니까? 고춧가루 풀죠. 뭐라고? 야, 탄소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CL이 연결되어 있어. 얘는 쌍자 모멘트가 얼마가 아니야? 0이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대칭형인데 결합되어 있는 원소들이 다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BH3를 해놓고 하나가 F로 바뀌었어 그런 거야? 이게 또 틀어지는 거예요. 같은 원소들이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극성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원자들 간에는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결합을 하지만 분자 자체가 무슨 분자다? 무극성의 분자다. 왜? 쌍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다? 극성 분자죠. 그럼 극성 분자라는 얘기는 쌍자 모멘트의 얼마가 아니야? 0이 아닌 분자죠. 그럼 쌍자 모멘트의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극성 분자라는 얘기 뭐야? 분자 내에 이중 분자를 갖고 있다.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서 한쪽은 뭐야? 끌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극성 결합의 이원자 분자들은 다 뭐가 돼? 극성 분자들. HF, HCl, HDR. 오케이? 뭐 CLF? 이런 분자도 나올 수 있겠죠.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가? 이원자 분자. 서로 다른 원자들 가니까 극성결합에서 나타난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뭐? 왜? 전기부 수절을 아니까. 그지? 그럼 뒤에 가서 전기적 성질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놓으면 얘는 어디로? 플러스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고 항하겠죠. 그걸 찾을 수 있으셔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이 다원자 분자입니다.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가 되지 않아야 돼? 비고비전상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포함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규칙이 만족이 된다면 뭐예요? 얘는 전부 다 쌍자 모멘트가 얼마가 아니라 0이 아닌 극성분자의 거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그럼 HCl HCl래 HCH 얘가 무슨 문자? 사각형 구조인데 극성분자인데 물에 무지하게 잘 녹아요. 포말데히드, 말데히드. 그 다음 NH3 암모니아, H2O 전부 다 무슨 문자야? 극성분자겠죠. 그리고 HCl 얘도 무슨 문자? 직선형 구조지만 얘가 뭐야? 극성분자. HCl 같은 경우는 설명은 어떻게 되죠? H하고 단일결합 C의 3중결합 M이니까 얘네 전기운동 차이 따지면 어떻게 되죠? 2.1에 2.5에 3.5 그런 거야. 합이 여기다 수가 없지. 한쪽으로 계속 실수해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인데 뭐 3-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플러스 2가 되겠죠. 합이 0이 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산화수의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산화수에 대한 얘기를 미리 뭐야? 여기서 밑밥을 깔고 가는 거야.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에 대한 얘기. 전기음성으로 깔고 가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 지금 밑에 있는 숫자는 의미 없어. 한쪽으로 뭐 한다? 합이 0이 나올 수가 없다. 그지? 근데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H2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우 이 안에 대칭이다. 그럼 얘 무슨 문제죠? 직선의 문제고 묵성 문제. 입체에 이 네 개는 뭐가 돼야 된다? 입체인데 비공유 두 개가 뭐야? 가운데 있는 공유를 억누르다 보니까 얘가 완전으로 구분형 구조로 나타나요. 쌤, 구분형도 대칭 아니에요? 구분형도 입체형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칭이긴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지금 평면이잖아. 세 개니까 하나가 더 붙으면 입체가 되겠지. X축 대칭하면서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지. 저 시키는 이렇게 구부려놓고 거야. 이렇게 구부려놓고 오 입체 저런 얘기 보는 거야? 3D야? 평면을 봐야지. 평면은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에 대한 얘기,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는요. 첫 번째, 얘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무극성 결합은 누구 간의 결합이야? 원자
분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극성 호흡이라면서 무극성 분자인 놈이 있고 극성 호흡이라면서 무극성 분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 안에는 극성 분자라고 하는 원소들이 있다. 그건 뭐야? 그건 맞는 얘기야. 쌍극장 모멘트의 명이 뭐라고요? 무극성 분자예요. 쌍극장 모멘트의 명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얘는 극성 분자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차이점이 지금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이죠. 자, 분자의 성질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화투에 가면 어디로? 분자 간의 인력, 맨 앞단에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확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확장시키지 않겠다. 자, 그래서 분자 간의 분자의 성질에서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정비적 성질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한다면, 얘가 저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신입에 대해 앞에 있으면 지워드려야지 나가서. 자, 그래서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까지 클리어. 네 번째입니다. 분자의 성질에서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정비적 성질입니다. 자, 정비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전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전기장입니다. 한쪽에다가 마이너스의 전극을 만들고요. 반대쪽에 뭐냐? 플러스의 전극을 만들었을 때, 플러스의 전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극성 분자는 어떻게 되죠? 지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는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고 지맘대로 뭐 하는 거야? 배열이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지맘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그런데 극성 분자는 뭐라고요? 쌍극장 모멘트의 0이 아니다 보니까 분자에 뭐를 가져? 이중자를 갖자. 우리가 알고 있는 HF를 갖다가 여기다가 싹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 F가 H가, 이쪽에 F가.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일렬로 배우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신소재에서 배운 것 같이 액정하고 같이. 그러니까 얘는 왼쪽이 무슨 구? 플러스의 전할기고 오른쪽에 분자가 뭐야? 마이너스의 전할기죠. 이렇게 이중 곡자를 가지고 있는 혹은 쌍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 극성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일렬로 배열이 된다. 오케이?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뭐예요? 일렬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요, 뭐 한다? 대전체를 갖다 댈 수 있죠? 대전체를 뭐냐? 가까이 할 때. 그럼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분자죠, 물분자.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딸랑딸랑을 뭐한다? 결합을 했을 때 얘가 무슨 구조라고? 구분형 구조니까. 그럼 전기온도 차이에서 쌍쌍 모멘트까지 원초로 산소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구? 마이너스 구. 얘가 무슨 구? 플러스 구 된다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쫙 흘려놓고 플러스 전체 가까이 가져가면 누가 끌려온다? 산소가 끌려옵니다. 산소 분자가 끌려오고 수소가 뭐야? 반대쪽에 되지. 마이너스니까. 근데 마이너스 전체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펴요. 경로가. 이번에 누가 끌려고? 수소가 끌려올 테니까. 제가 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가까이 가면 뭐한다? 경로가 휘어진다. 그래서 정비적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뭐 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요? 유전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이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멜팅 포인트하고 보일링 포인트예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죠. 녹는 점하고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나입니다. 분자간의 인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자간의 인력은 원자간의 결합보다 무조건 뭐하다? 작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가열하면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게 뭐야? 물분자가 물분자가 인력이 끊어지는 거지. 그게 녹는점하고 끓는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가열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많이 그런 거야?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는 작다? 원자 간의 결합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이온 결합이라든가 공유 결합이나 금속 결합이라든가 얘가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질 때는 제일 가장 큰 게 누구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수결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누구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인력. 얘가 그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 뭐하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무극성과 무극성 사이의 인력이 맨 마지막인가요? 여기서는 딱 두 개만 비교해놨어요. 뭐라고요?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극성 분자간의 인력이 무극성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H2 같은 경우와 CH4를 비교했을 때 누가 플루전이 높다? 이게 분자량 얼마예요? 18. 얘는 16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 얘가 무슨 분자? 얘가 플루전이 왜요? 100도씨고요. 얘는 몇 도? 마이너스 162도씨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간력이 뭐하다? 얘가 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NH3하고 누굴 비교한다? CH4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누가 더 커? NS가 큽니다. 근데 이 지금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사는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산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를 다른 말로 반대로 할 수 있는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발사 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무극성 분자들이 뭐예요? 액체 상태하고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충돌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전자의 쏠림 현상이 되면서 나도 이중극자야 라고 하는 순간에 작용된 힘을 뭐라고?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가르친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숙제가 안 되거든요. 얘 두 개만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니까. 됐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있는 분자의 성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우리가 뭐 했다? 클리어를 시켰습니다. 됐죠?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또 내용, 기본 내용, 기본 문제 있죠? 그거는 풀이하도록. 쌤,